자, 트랜서핑의 비밀. 이거 혹시나 뭐 모르는 거 있거나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뒤에 보시면 트랜서핑, 리얼리티 트랜서핑 1, 2, 3을 사서 읽으세요. 아니면 문자로라도 나한테 질문을 하든가.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 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바딤 젤란드라고 러시아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트랜서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이 지은이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것도 한몫을 해요. 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주로 많이 쓰는 교과서가 미국 게 많거든요. 그 일본 책은 나랑은 잘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 너무 미국 책만 보는 건 아닌가. 근데 이게 러시아 책이어서 자, 5페이지 읽는 이들에게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제 당신의 눈앞에 리얼리티 트랜서핑이 네 번째 책이 놓여 있다. 그동안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많은 방향을 일으켜왔다. 일상적인 현실에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사건의 진행 과정에 이렇다 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좀 안타까운 거는 리얼리티 이 트랜서핑이 저자가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는데 이 리얼리티 이 트랜서핑 시리즈를 더 이제 출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들이 저자가 이제 다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책을 계속 보는 건데, 그래도 저자가 살아있으면 또 책을 내놓을까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거 우리 번역하시는 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트랜서핑 시리즈는 안 낼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상적인 현실에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이렇다 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 트랜서핑 시리즈가 정말 멋있는 게요. 내가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도구를 줘요. 그냥 그런 거 있죠? 난 직장 다니는데 직장 안 다니고 자유롭게 살면서 뭘 하고 싶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책. 이 트랜서핑을 안 읽고 그걸 할 수 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나 이런 책을 내가 계속 공부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테크만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회사 다니고 더 열심히 월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에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미있게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여행도 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차도 사면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는 거. 삶은 그저 눈앞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다. 그런 삶은 넉넉고 꾸는 꿈과도 같다. 사건들은 스스로 알아서 흘러갈 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원치 않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뜻밖에도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출구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울의 환상 속에 갇혀 있음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5페이지 두 번째 문단. 현실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측면의 세계와 지각의 한계 너머에 있으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적 측면의 세계가 그것이다. 자, 선생님네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비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비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그 3층 부자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더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물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은 안 바뀌는데 자꾸 부자 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자기 습관이 부자가 아닌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가장자리가 없는 무한 크기의 이중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 한쪽 면에는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비물질적인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비물질적인 가능태 공간을 핸들링할 수 없다면 내가 성공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6페이지 가능태 공간 스페이스 오브 베리에이션이 그러니까 가능태 공간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결혼을 했다면 결혼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결혼 안 했을 때 상황도 저장되어 있어요. 내가 차를 샀다면 차를 샀을 때의 그 필름도 보관되어 있고 차를 안 샀을 때 필름도 보관되어 있고, 우리 삶이라는 거 다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그죠? 선택했을 때의 필름도 보관되어 있고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필름도 보관되어 있고. 우리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주로 그런 얘기죠.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과거의 선택의 순간을 바꾸면 미래는 바뀔 것이다. 터미네이터는 영화에서 그렇고 현실적으로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만약에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을 그걸 일으키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레벨이. 근데 우리가 의식혁명에서 보면 하나님 레벨은 무한대예요. 근데 사람은 레벨이 1000밖에 갈 수 없어요. 1000 이상 되면 죽어요. 1000 이상 되면 왜 죽을까요? 네? 1000 이상이 되면 여기 이제 졸업하고 다른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1000 이상의 그 존재들이 존재하는 곳이 있겠죠. 대천사가 5만 이상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천사가 되려고 하면 그 레벨이 있는 거예요. 가능태 공간, 프레서핑에서는 현실의 무한한 가능태는 모종의 정보장 속의 데이터로서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선택되어 물질 차원의 현실로 발현된다고 보고, 이 정보의 장을 가능태 공간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삶은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은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바꿔놓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트랙을 따라 평범하게 흘러간다. 그러다가 운명의 커브를 틀면 전혀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지 않는 한 기차의 트랙처럼 갑자기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 트랙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트랙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의식도 가져야 되고
그게 확 바뀌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생각과 습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바뀐다는 거죠. 트랙을 바꾸듯이 트랙이 기찻길처럼 기찻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기찻길로 확 바뀌는 이런 상황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습관대로 그 트랙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다가 습관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운명의 커브를 틀어 인생 트랙이 바뀌게 하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자,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 못하는 거는 철학관 갔다 오라고 하죠. 근데 종교인들부터는요 사주팔자가 잘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교인들은 세속적인 선택을 안 하잖아요. 사주팔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주팔자가 안 맞기 시작해요. 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타고 태어난 그 습관이랑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는 철학관을 제가 뭐 얘기 못 해주는 거는 철학관에 갔다 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주대로 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 대신 뭐다? 맹신하면 안 되죠. 왜? 사주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100% 맞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태어났을 때 사주팔자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게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는 뭐다? 인생의 파도를 골라 탈 수 있는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개척할 수도 있어요. (7페이지) 모든 발생 가능한 사건의 시나리오를 보존하고 있는 정보체 인포메이셔널 스트럭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그죠? 그게 들어있는 게 가능태 공간이죠. 가능태는 좌표 평면 위에 놓일 수 있는 점의 위치를 무한한 것처럼 그 수가 무한하다. 거기에는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꿈과 투시, 직관적 지식과 깨달음은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태 공간에 있는 대로 시나리오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고, 또 재미있는 거는 뭐다? 우리가 그 가능태 공간에 가서 찾아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확 바꿀 수 있는 다른 가능태를 골라서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랜서핑을 공부하면서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좀 확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거울에 홀린 사람은
거기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거울 효과는 외부 세계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조종 불가능한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거울 앞에 세수할 때 거울을 보죠. 그죠? 거울 앞에 누가 있나요? 세수할 때 내가 있죠. 거울에 비친 나는 진짠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잖아요. 거울 앞에 있는 내가 진짜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가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트랜서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원본이고 어느 게 복사본인지 순간순간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게 거울 효과예요.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 꼬이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울 앞에 있어요, 내가. 그죠? 근데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있어. 그죠? 그 거울에 있는 나는 뭐다? 가짜나. 근데 얼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 왜?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왜 이 사람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웃으라고 자꾸.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웃으라고. 너 그 얼굴 표정이 뭐야? 좀 웃어. 그랬다고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웃나요? 안 웃죠. 그럼 어떻게 해야 웃죠? 내가 웃어요. 원본인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복사본인 나도 웃는다라는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그런 거 많죠. 부모랑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대화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생각 좀 하라고. 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혁신하라고, 혁신. 근데 그런 거 있죠. 내가 보기엔 본인도 혁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대화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거밖에 못해? 막 이러잖아. 내가 보기에 너도 그거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잘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제 트랜서핑 공부하면서. 자, 다시 오늘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중에 그 어퍼메이션, 확언, 암시 그 동영상 있는데 아직 못 보셨죠? 오늘 중에 아마 보셔. 그러니까 자, 내가 성공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그러면 맨 먼저 필요한 건 뭐다? 생각이에요. 계획 짜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뭐다? 의식. 거기에 오늘 올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든 암시든 학원이든 뭐다? 의식. 어떻게 해라? 의식적으로 하라. 사람들은 뭘 하냐면 나도 부자 되고 싶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 그죠?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나도 차 사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해. 랍스타. 태국에 가서 랍스타 먹는다고? 나도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 네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태국에 가서 랍스타를 먹고 싶으면 나도 하고 싶다 한 다음에도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도 어떻게 하라고?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그 내용을 지우시면 안 돼. 언제까지? 내가 태국에 가서 랍스타를 먹는 그날까지 지우시면 안 돼.
계속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그게 뭐다? 의식적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나도 하고 싶다 한 다음에 까먹어. 또 몇 년 있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또 하고 싶다 한 다음에 또 까먹어. 그러니까 삶이 계속 쳇바퀴처럼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고. 이해되세요? 의식적으로 하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더라고. 내가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저도 하고 싶죠. 그게 끝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뭐 책은 좀 보셨어요? 아니요. 동영상은 좀 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바빠서요. 뭐 살림도 해야 되고요. 애도 봐야 되고요. 뭐 또 해야 되고요. 뭐 또 해야 되고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바쁘죠. 삶이.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못하고 내 삶은 그냥 살잖아요. 그죠? 그럼 트랙이 바뀌겠어요? 그 트랙을 계속 뛰고 있잖아요. 의식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뻔한 거죠. 그에 따라 삶은 타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게임처럼 돼버리고 만다. 물론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이리저리 해볼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주사위에서 빠져나와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환상을 털어버리고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식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네요. 예, 그럼 선생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되고는 싶은데 바빠서 못했죠. 그게 의식적인 거냐? 의식적인 건 뭐예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다 보진 못했는데요. 유튜브 이렇게 한 20분은 봤어요. 근데 바빠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못 봤는데 까먹었어요. 그거는 변명이 되지. 왜? 어쨌든 그 사람이 노력했다. 의식적으로.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해보면 의식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대. 그런 사람들은 저는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대화를 길게 안 해요. 왜냐면 해줄 말이 없잖아. 뭔가 그 사람이. 근데도 저는 되고는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는 해요. 근데 가능하면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면 더 할 얘기가 서로 많아지겠죠. 선생님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면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렇게 되는데 대화가 끊기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뭘 해보지 않았다면. 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게임에서 빠져나와 네가 주사위를 돌리는 사람이 되라. 아시겠죠? 당신은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나 현실의 수많은 측면들을 반짝반짝 비추면서 천천히 돌아가는 거대한 만화경의 중심에 서 있다. 당신은 이 현실의 한 측면이며 그와 동시에 그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와 똑같이 꿈속에서 깨어있으면서 이제는 꿈이 당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책 읽으면서 좀 다른 게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 당신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는 두 번째 문제고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거에 완전 꽂혀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책을 안 읽을 이유가 없지. 못 읽을 수 없지. 이거 읽어야지. 어떻게? 의식적으로. 왜? 나는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책을 읽어요. 암기할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읽어요. 그게 의식적인 거예요. 그런
의식적인 노력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뭐 스타가 돼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로또가 돼 있다. 그게 뭐 안 일어날 건 아니지만 자주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뭐다? 로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뭐보다 낮다고요?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아요. 당신은 자신의 독립성을 깨닫게 된다. 이 책에서는 거울 속 그림자의 환상에서 벗어나 거울의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게임에서 빠져나와 내가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사람의 사념 에너지는 사람의 생각 에너지예요. 사념 에너지는 생각 에너지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태 공간에 어떤 섹터들을 물질화시킬 수 있다. 멋있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뭘 하죠? 열심히 일하죠? 월급 받죠? 돈 벌러 가죠? 그건 하수라고, 하수. 트랜서핑은 뭐냐? 내가 차 사고 싶어. 그죠? 그러면 생각만으로도 차가 내 앞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게 트랜서핑입니다. 어떻게? 잘. 어떻게? 이 책 이제 읽으면서 이제 배워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건 그거예요. 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는 생각만 하는데 돈도 떨어지고 차도 떨어지고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부자가 되는 게 트랜서핑이에요. 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냐고. 그런 생각을 깨시라고. 내가 꼭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세요. 왜 놀면서 부자가 되는 건 도둑놈만 가능하다고 착각하냐고. 그리고 있잖아요. 도둑놈 도둑질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내가 이 트랜서핑 공부하는 동안 꼭 아셔야 돼.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차도 사시고 생각을 통해서 핸드폰도 바꾸시고 선생님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뭐 사줘가지고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처남이 이거 컴퓨터 쓰지 마시? 이상하네. 나 형 어떤 허당구나 컴퓨터 2개 생겼신지 필요하다는 거 가져다 써도 좋수다. 땡큐지. 득템하니? 컴퓨터 한 대 20-30만 원 하잖아. 그런 일이 선생님들도 다 있었죠. 한번 대단한 걸로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미경 선생님부터. 살면서 그런 일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거? 아파트 사진 계약하려는데 돈이 없었는데 신랑이 주던데. 그런 것들 얼마 줬어요 그때? 1,000. 근데 신랑한테 그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한 돈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냥 신랑한테 얘기만 했는데 그 계약서 써놓고 신랑이 안 주면 이제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은 했지만 신랑이 뻔히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디에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 동원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들어보니까 그 시크릿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예전에 시크릿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시크릿 책은 보면 네. 시크릿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빠졌잖아요. 이 트랜서핑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예전에 보면 시크릿처럼 좀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돈을 벌고 싶다. 막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누가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든 네. 제가 하여튼 예를 들어 일할 때 네. 손님이 이제 많이 들어오든 어쨌든 네, 돈이 네.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선생님은 그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차를 받고 싶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좀 더 저거라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차 바꾸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해줬어요? 차를 줬어요? 아니면? 그때 줬죠, 반을. 아, 그래. 자, 트랜스피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되실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얻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한 내 삶의 경험을 계속 증폭시키세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벌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끊으세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왜? 남편? 국가 있고 뭐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고지. 우리 동원 선생님 알겠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몰라? 아니,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응. 부동산도